하시다. 아니 왜 늙은 할매들이 젊은 사람으로 싹 다 바뀌었어? 이야, 젊은이들이 깨어나면 이것은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이제 잠자고 주무실 시간에 핸드폰을 켜고 제 말을 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아니 기본적인 사실도 왜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에 그때 최고의 대적자가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박헌영이가 이겼고 이승만이가 졌으면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5,300만 국민 여러분,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한테 졌으면 제주도까지 전체가 다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을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 뒤에 뭐 한 지금 몇백 명 남은 그 민노총 언론 노조, 여러분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 방송 다 끄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시라고. 당신들은 북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이승만 맞죠? 아멘.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10시간이든지 일주일이든지 계속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두 번째는 이게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이. 4.19 혁명은 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4.19가 일어난 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저 지금 수위에 묻혀 있는 그때 젊은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어 있어요. 저는 수유리에 지나가다가 항상 저는 그 무덤을 들려서 잠시라도 내가 묵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9에 일어난 이유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4.19 때문에 이제 나라가 다시 살게 됐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기붕이에요. 이기붕이라고 있어요. 여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그냥 있다고 그냥 인정만 하면 돼요. 이기붕.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박마리아야. 박마리아. 그 박마리아가 결국은요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거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90살이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부통령 하면 대통령을 이어받을 줄 생각하고 3.15 부정선거를 했어요. 실제로 3.15 부정선거를 집행한 사람은 누구냐?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이기붕하고 박마리아 부인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전국에 계신 5,300만 국민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오늘날의 현 시대를 잘 보시란 말이야. 생각을 해야지. 생각. 인간은 파스칼의 말 알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짐승과 같은 겁니다. 맞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낳은 친아들인 이강석에게 친부모인 바로 박마리아하고 이기붕이가 자기가 낳은 친자식한테 총격받아서 죽였어요. 왜 이따위 짓을 했냐 이거야. 왜 3.15 부정선거를 했냐 이거야. 자기 친아들이니까. 친아들 이강석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이래서 결국은 4.19가 끝이 난 겁니다. 4.19가. 이 4.19가 끝이 나자
이제 모든 헌법이 다 바뀌고 이게 내각제로 바뀌었어요. 내각제로. 요걸 장면정부라 그래요. 장면정부. 장면정부 내각제로 바뀌니까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세상에 학교를 갔더니 밤별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데모시키는 거야. 데모시키는 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정치 체제를 내각제로 바뀌었어요. 일본처럼 내각제로 바꿨습니다. 내각제를 바꾸니까 이거 개판이 되니까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뒀다가는 북한이 다시 남침한다는 것을 박정희 소장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때에 북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소장이야. 박정희 소장이.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거야. 왜?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이건 역사가 어렵지도 않아요. 간결합니다. 간결해. 박정희가 아니었으면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시 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 고개를 넘었죠. 이승만이가 그때의 박헌영을 제압 안 했으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북한에서. 박정희가 5.16 혁명을 안 일으켰으면 그때 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요? 북한에서 태어나요. 간결합니다. 역사는 간결해. 올려주시고. 이렇게 간결한 역사를 역사 교수님들은요 다 뭐같이인지 압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발해, 무슨 뭐 이런 역사는 다 그거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왜 생겼느냐, 이거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말 몇 마디 더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가 됐어요. 6위가. 군사력도 6위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지금 수도권에 와서 사는 외국 사람들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만약에 그들이 자기 나라보다가 한국이 더 못하면 여기 와서 살겠어요? 이것도 전부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12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은 뭐냐? 한국에 살기가 제일 좋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전철 타보셨죠? 전 세계에서 전철, 대한민국 같이 잘된 전철이 있어 없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저기 미국 뉴욕 가서 전철을 타봤더니 그 오래된 전철이라서 이야, 일단 탄 사람들이 다 까만 사람들만 다 까만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철의 높이가 거기는요 꼭 굴처럼 생겼어. 미국의 전철은. 이래서 우리나라 전철 봐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됐고, 시간이 딱 되면 와요 안 와요? 오죠. 전철 실컷 타고 싶은 사람은 2호선을 타고 돈 안 내도 돼.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돼. 2호선 타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24시 마트 있어 없어요? 세븐일레븐 있어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 나가도 김밥 사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전 세계에 없는 거야. 이건 전 세계에 한국만이 있는 문화인 거야. 한국만이 있는 문화. 동의하십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이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요 소니에서 삼성전자로 다 바뀐 겁니다. 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미국에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5명 중에 하나는 전부 삼성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왜 오늘날 말이야 좌파들, 주사파들, 개딸들, 종북주의자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자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두 사람의 의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조금 전에 청년이 연설한 거 내가 다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저쪽은 누구냐? 이재명 하나의 의지입니다. 이재명 하나의 의지가 전체 192석이. 그러니까 나는요, 야당 저 사람들이 도대체가 저게 인간인지 저게 짐승인지, 아니 한 사람의 의지에 어떻게 그렇게 다 따라다니냐 이 말이야.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의지가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하나도 비판 못해. 왜? 지방자치 공천권을 다 이재명이 혼자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도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천권을 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그놈에게 굴복하는 거야. 국민의힘 정당도 마찬가지요. 한동훈이가 대표를 할 때에 전부 한동훈한테 대가리 다 숙이는 거야. 왜? 공천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한동훈이는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래도 이재명 정당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서로가 견제하며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둘이의 싸움이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저 민노총 그 언론노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이길 줄 알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이 저녁에 지금도 저기서 개지랄을 떨고 있다고. 절대 이재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과사범이잖아, 전과사범. 그래 안 그래요? 전과사범이 대통령 되면 돼요? 이재명을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요 바로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연방제다. 내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놈들이 들어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방 후에 45년부터 50년도 6.25 일어날 때까지 평양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김구, 여운형, 김규식, 이동희, 박헌영, 평양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이놈은 내가 볼 때에 북한한테 매수된 것 같아. 아니 역사를 그렇게 모르냐고. 평양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연방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누구냐? 개딸들이야, 개딸들. 민노총. 왜 제일 먼저 죽이느냐? 이 사람들은 남조선의 맛을 봤다 이거야. 맛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처형하게 돼 있어요. 남조선 냄새 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왜 우리 교회 큰 교회가 학생들 중에 좌파들이 왜 없겠어요? 좌파가 있어요. 그럼 나하고 내가 대화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목사님, 아이고 참 덩치는 커가지고 좀 통 크게 좀 놓으세요.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준 뒤에 그때 가서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하면 된다는 거야. 참 철이 없어도. 그래,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주고 나서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북한도요 의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의지냐? 바로 김정은 의지 하나밖에 없어. 김정은 의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자기의 이복 동생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이걸 왜 모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정강정책 6번에 연방제 통일을 써놓고 있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해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 100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북한으로. 이런 것을 왜 생각 못하냐 이 말이야. 5,300만 국민 여러분,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100% 처형당해. 100% 처형당해. 제일 먼저 죽을 사람 6.25 겪어봤죠? 6.25 가서 인민군들이 딱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누구 죽였냐? 경찰 가족들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 지금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 경찰관님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들이요 연방제로 이재명이 따라 가버리면 제일 먼저 죽어. 경찰관 가족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공수처가 내일 딱 법적으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직,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 그 다음에 또 자유마을 전체 새벽 6시까지 10만 명의 동원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내일만 이기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야. 내일만 이기면. 이해되십니까? 내일 하루에 내일 하루입니다. 그리고 나는 광화문에서 공식 초대를 받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된 게 아니고 광화문의 전체 회의에서 절차를 거쳐서 나는 국민혁명의장이야. 의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4.19 5.16으로 대치하면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4.19 일어났을 때 모든 행정부서 내각제로 다 바뀌고 5.16 일어났을 때 국가의 모든 기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여차하면은 이미 벌써 지난 토요일부터 내가 발동을 했고, 나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이미 벌써 선포했어요. 뭐냐, 4.19와 5.16의 정신을 발동하면 이거는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의 권위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헌법 위의 권위인 뭐냐,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을 나는 이미 발동을 했었고, 이제 여차하면은 국민저항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잘 무서운 겁니다. 혁명은 이것을 집행하면요 저 헌법재판소도 해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저항권이 무서운 거야. 그 여러분 날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 날 우습게 보여?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저항권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이 공수처가 다시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아니 일생 사법고시 공부해서 법관까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렇게 맹꽁이냐고. 이 공수처는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아니, 우리 여기 청년들도 다 아는데 말이야, 일생 법만 먹고 법을 가지고 일생 밥 먹고 산 사람들이, 판사 검사 출신들이 왜 그걸 모르냐 이거야. 나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거기서 법무장관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꿈에서 깨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스스로 빨리 다 사표 내요. 스스로 내일 아침에 여기 6시에 또 집행하러 온다. 공수처는요 전부 다 사표 내란 말이야. 사표 내. 좋은 말 할 때 사표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망신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망신 안 당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표 냈다, 그래서 살 수 있어. 만약에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당신들은 한국에서 못 살아요. 정강훈 목사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당신들 내가 처단해버려. 법을 잘 아신다며. 모든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요, 국민 저항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 뭐하러 가요? 가기는 이미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했는데, 여차하면요 헌법재판소도 해산시키면 그만이야. 4.19 때 안 봤어요? 5.16 때 안 봤냐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 모든 체제가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 모든 체제가 다 바뀌면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을 다 임명해버려요. 청년들을 말이야. 저 늙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내가 보니까요. 눈치만 보면 말이야, 옳고 그름도 모르고 말이야, 이재명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줄을 서고.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들이. 여러분들은 보니까 소신이 확실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 하루 내가 6시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여기에. 왜냐하면 전국에 총동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 확인하러 오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입니다. 모이면 저 공수처가요 체포영장 고사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한 칸에 날아가 버려요. 모든 혁명은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에. 어디에 있어요? 나 혼자 혁명을 못하지요. 나 혼자 혁명하면 내가 돈키호테 돼버리지. 숫자에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광화문에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두 주간을 통하여 이미 벌써 확정이 됐고 이미 국민 저항권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확인.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오늘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야. 뭐 전 국방부 장관이 어디서?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지. 그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딱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 뭐냐?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국민들의 70%는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저기 중앙선관위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당신들에게 명예훼손이 있는다면 나를 고발을 하라고. 아니 중앙선관위 날 고발하려니까 고발을 하면요 조사하기 위해서 서버를 까야 되거든. 서버를 까자 이 말이야.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뭔 그렇게 비밀이 있냐고. 국가 비밀도 없어. 딱 한 가지에 있어. 뭐냐?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선거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서버 안에 다 있단 말이야. 중앙선관위 반드시 그 서버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 안 하면 당신들은 처형당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진실하게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서버를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와봐라. 좌파도 오고 우파도 오고 중도도 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다 와라. 다 와서 이 서버를 직접 점검하자. 이렇게 되면 다 끝날 걸 가지고 왜 서버를 왜 감추냐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제 두 번째 시국선언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요 그날 계엄령을 내린 거에 대한 확대 설명이에요. 확대 설명. 만약에 안 들으신 분이 계시면 그걸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야. 들어보면은 응? 원체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엄령 한 그 원문 자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약 25분에 걸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중국 유학생이 미국의 칠함대 부산항에 와 있는 칠함대를 2년 동안을 드론을 띄워서 다 찍었다 이거야.
나중에 노트북을 뺏어서 검사해 보니까 2년 동안 그 자료가 간첩하는 자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간첩질하는 걸 처리할 법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게 겸